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소피아님이 신청해주신 작품이죠. 1906년에 발표된 이인직 작가의 혈의 누이입니다. 풀이하자면 피의 눈물 정도가 될 텐데요. 일본식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의 표기에 맞춘다면 혈루가 맞겠죠. 사실 처음에는 딱히 제목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인직 작가가 몸을 담고 있었던 만세보 신문사에서 제목 없이 단편으로 내보내기 시작했던 게 단행본으로 출간된 거죠. 다른 소설들에서도 제목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특히 제목이 중요합니다. 작가의 정신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죠. 한국문학통사에 따르면 작가는 일제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신문사에서 소설을 썼고 이완용의 비석격으로 나라를 팔아넘기는 일, 한일 강제병합을 공작하는 데 힘을 썼고 일본의 천리교를 믿으며 일본인의 정신을 가지고자 했답니다. 이러한 작가의 정신은 혈의 누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옥련이라는 주인공이 일본인에게 구원을 받고 미국으로 떠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청일전쟁, 청나라와 일본이 한반도 땅에서 벌인 전쟁입니다. 이때 주요 격전지 중에 평양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소설의 첫 번째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잠깐 청일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나라와 일본 중에 누가 조선을 지배할 것인가를 두고 벌인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청나라는 일본에 크게 졌습니다. 청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이었죠. 일본은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을 발전시켰고요.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우리의 땅은 쑥대밭이 됐고요. 이곳에 등장인물 김옥련, 옥련의 어머니 최춘애, 그리고 옥련의 아버지 김관일이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 최춘애는 그의 아버지 최항래가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딸이에요. 춘애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계모의 손에 커서 눈치를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 사위 김관일의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요. 어떤 말이냐? 이때 김관일은 피난을 가다가 가족과 헤어지고 부인과 딸을 찾을 수가 없자 최항래에게 돈을 받아 미국 유학길에 오르거든요. 어쨌든 사위가 미국으로 가든 말든 춘애의 아버지 최항래는 가슴이 섬찟해서 부산에서부터 평양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갑니다. 진정한 아버지네요. 그럼 옥련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7살 난 어린아이일 뿐인데 말이죠. 옥련이는 피난을 가다가 부모와 헤어지고 다리에 철환을 맞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청인의 철환에 맞았으면 독한 약이 섞여 있어서 벌써 죽었을 것인데 1인의 철환을 맞아서 3주 만에 완치를 했다네요. 와, 진짜 대단하다. 전쟁이 없었으면 안 맞아도 될 철환인데 감사하게도 한 대 때리고 3주 만에 치료해주는 자들이네요.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저는 3번의 구원으로 혈의 누를 정리할게요. 첫 번째 구원, 일본 헌병이 춘애를 구합니다. 총소리가 그친 평양성에서 청일의 싸움이 결판이 나던 때죠. 옥련의 어머니 최춘애는 딸과 남편을 잃고 돌아다니다가 겁탈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춘애를 구한 건 순찰을 돌던 일본 헌병의 총이었습니다. 일본 헌병장은 옥련 어머니의 사정을 듣더니 가여워하면서 이튿날 집으로 돌려보내죠. 이제 어쩌겠어요. 남편과 옥련이를 기다려야죠. 살아있기를 기도하면서요. 춘애가 그토록 기다리던 남편의 이름은 김관일이었는데요. 우리 알고 있죠? 그는 평양에서 헤어진 옥련과 부인을 찾다가 부산 장인 어른 댁에 갔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죠. 좀 더 디테일을 추가하자면 그는 29의 나이로 평양에서는 꽤 돈을 잘 쓰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살림살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난리통의 남편을 기다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죽은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낭군이 소식이 없고 옥련은 간 곳이 없다. 이 세상에 있으면 집을 찾아왔으련만. 옥련의 어머니 춘애는 희망을 잃고 집 벽에 유서를 쓴 뒤에 대동강물에 뛰어듭니다. 다행히 배를 띄우고 있던 사공과 고장팔이 그를 구해주죠. 고장팔의 부인과 그의 어머니는 정성껏 춘애를 간호합니다. 여기서 고장팔의 어머니는 예전에 최항래, 최씨 가문의 종으로 최씨의 덕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원, 이노우의 소좌가 옥련을 구합니다. 옥련은 부상을 당한 채 산에서 발견됐는데요. 야전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하고 났으면 집으로 돌려보내야겠죠. 병원에서는 통사를 한 명 시켜서 옥련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라고 하는데요. 그때 통사가 벽에 써있던 옥련이 어머니의 유서를 본 거예요. 이미 옥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떴다고 생각한 통사는 다시 옥련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오고 이를 딱하게 여긴 이노우에 소좌는 자신이 옥련을 돌보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옥련은 일본 대판부, 즉 오사카로 떠나게 되죠. 처음 일본 땅을 밟은 옥련은 높은 집과 기차가 들어찬 거리의 모습에 정신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노우에 소좌의 부인이 옥련이를 잘 받아줬어요. 아이가 뭐 없어서였는지 오랫동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이 보낸 아이였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딸처럼 애지중지했고요. 옥련이 역시 총명해서 집안의 기쁨이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이노우에 소좌가 요동반도가 함락되면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소자의 부인은 젊었기 때문에 곧 재취 자리가 들어왔지만 옥련이 자신을 따르는 걸 보고 재혼을 하지 않습니다. 옥련과 소자의 부인은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세월을 보내죠. 문제는 이런 감정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3, 4년이 흐르고 점점 독수공방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소자의 부인은 옥련이 때문에 자신의 신세를 망친 것만 같아서 옥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활에 지쳐버린 옥련은 바다에 몸을 던져서 목숨을 끊으려다가 꿈에서 어머니를 만나서 죽지 말라는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20전으로 기차표를 사서 어디든지 가기로 하죠. 거기서 또 살 길을 찾으면 되니까요. 험하겠지만요. 그렇게 기차를 탔는데 갑자기 조선말이 들립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훗날 옥련의 약혼자가 되는 고완서입니다. 그에게 옥련은 해외 유학생 선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옥련에게 이것저것 묻다가 옥련의 딱한 사정을 듣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 이게 세 번째 구원, 미국 유학길로 떠나는 옥련입니다. 구원설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둘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나 하고 있다가 너의 부모 소식을 듣거든 내 먼저 고국으로 가게 하여 주마. 이들이 향한 미국은 화성돈, 지금의 워싱턴 DC였어요. 옥련과 완서는 5년을 워싱턴 DC에서 보내면서 학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쯤 옥련의 이름이 졸업 우등생으로 신문에 나죠. 이걸 본 사람은 바로 누가 미국에 유학을 갔었죠?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10년째 유학 중이던 아버지 김관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만나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내죠. 요새로 말하면 대신 전해드립니다 같은 페이지일까요? 김관일은 옥련과 완서가 약혼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두 사람도 역시 같은 뜻입니다. 옥련은 이런 기쁨을 평양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로 전달하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옥련의 편지를 받자마자 춘애는 곧장 아버지 최주사가 있는 부산으로 가서 옥련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최주사와 춘애는 채비를 해서 미국으로 떠나죠. 빠르죠. 결국 화성돈에서 옥련의 가족은 다시 상봉하게 됩니다. 결혼 이야기도 잠깐 나오는데요. 굳이 옥련과 완서는 당장 결혼하기보다는 각자의 목표를 완수한 뒤에 결혼하겠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미국에 왔던 옥련의 어머니와 할아버지, 최주사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옥련과 어머니는 또다시 이별을 해야 하지만 옥련의 어머니는 도리어 기쁜 마음으로 이별을 받아들이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읽는 내내 참으로 불쾌한 소설입니다. 세 번의 구원으로 만들어진 옥련이라는 캐릭터는 대한민국을 깔보게 만들고요. 일본의 선진성을 선전하는 트로피가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옥련이라는 캐릭터는 작가가 일본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런 착각에서 스스로를 담아 만든 인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또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풍속 디스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죠. 다른 분들도 이런 종류의 작품을 읽으면 뭐 그러시겠죠. 그래서인지 제가 가끔 친일 문인들의 작품을 업로드하면 어떤 분들은 조금 과격하게 이딴 인간의 작품을 왜 교과서에서 가르치냐고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지나간 일들은 미래를 보는 도구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옥련의 캐릭터를 만들어냈을 때 작가를 상상하며 아유 못된 놈, 나라 팔아먹은 놈 이라는 육두문자가 앞서지만 잠시 후에는 무엇이 작가를 일본인의 대변인으로 만들었나 이걸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과연 그런 일들이 없을까 걱정하게 되고요. 글쎄요. 어떤 열등감들은 극복되지 못해서 자신을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상과 현실에 대한 괴리, 그러한 지혜를 혼자만 알고 있다는 우월감,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공동체에 대한 혐오. 저는 그런 것들이 읽히면서 여러분 안에서도 제 안에서도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자라지 않도록 가지를 치고 싶습니다. 이인직 작가의 혈의 노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